쉽지 않은 질문이더라고요. 이 기레기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재미삼아 이제는 거의 약간 자포자기한 형태로 YTN에서 생활을 하면서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핀란드를 선택한 배경 중에 하나는 언론 자유도 지수가 1위이고 신뢰도도 굉장히 높고 열동률도 좋고 그러면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이 언론과 이렇게 가까운 내용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뭐 최순실이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었던 그 어떤 답답함 같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반성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깊이 있게 그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취재하지 않고 그냥 본인들의 시각, 본인들의 잣대로만 사실 이슈를 선택을 하고 그걸로 헤드라인을 삼아서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에 넣지도 못하는 거죠. 지역 신문인데요. 그러니까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처럼 제2도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제 중앙 종합일간지죠. 해마다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계속 구독자를 유지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재작년에 인터뷰했을 때 한 60%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글로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게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기밀 자료도 뭐하지만 내부 자료를 보여줬는데 내부 자료가 책이 한 100페이지 분량이 아주 두꺼운 자료였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이제 이렇게 쓱쓱 보는데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직업, 연령, 사는 지역, 이곳에서의 취미, 그동안 해왔던 일, 이직을 했다고 하면 어떤 영향을 거쳐서 산업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직업으로 바꾸셨고 현재 가정은 몇이고 소득은 얼마고 그 다음에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지 이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아침에는 어떤 기기를 사용해서 기사를 읽고 점심에는 어떤 디바이스로 기사를 읽고 저녁에는 그럼 뭘 하는지 이어폰을 쓰는지 안 쓰는지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실제 이 이용 시간은 몇 분 정도 되는지를 정말 빽빽하게 한 프로파일당 한 4-5페이지 정도 분량 A4용지로 적어도 한 두세 페이지를 꽉 채우는 내용으로 텍스트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사진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신문 서비스라든지 방송 서비스에 도움되는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에디터석인데 재밌는 점은 에디터가 서서 일을 하죠. 이동하기 좋게 한국처럼 어디 방 안에 들어가고 처박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뉴스룸이 전체 사무실 가운데 한가운데 있고요. 헬싱키 산업맛도 그런 비슷한 프로파일 분석을 해서 그 가이드북을 놔뒀는데 이 가까운 데 어딘가에 놔두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수시로 보면서 포지션을 두고 그 포지션에 맞춰서 기사를 내보내는 게 뉴스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디지털로 판이 아니라 디지털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재밌었던 거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생산해서 내보내더라도 똑같은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방송사에 있었으니까 심지어 24시간 뉴스라는 방송사인데도 이 뉴스를 대체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지 분석하지 않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이제 목요일판에 나가는 이 신문사의 아무래도의 기사인데 근데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친목단체 사진이 실리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김사모님께서 관심 가지는 내용들이 있을 때 이거를 신문사에 제안을 할 때 이 공간에다가 보내면 일단 최대한 많이 실어주는 게 이분들의 목표입니다. 사진 크기를 어떻게든 뭐 줄이고 늘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한 2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한쪽에는 또 이야기들 실리는 자리.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는 아주 사소한 내용들까지 실리는데 당연히 무료로 실리고 광고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 소식인데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점을 운영하신 어느 어르신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서점 어르신과의 추억에 관련돼서 내가 공유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기사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보내면 사진과 함께 실어주는 섹션을 항상 매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감이 아까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독자는 딴베레에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신문을 잘 팔아서 그리고 계속 잘 팔려서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속속들이 아주 세심하게 보려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언뜻 제가 저 기레기라는 단어의 속성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독자와 동떨어진 기사를 쓰는 것도 사실은 기레기의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독자의 시각이 아니고 언론사의 시각에서 혹은 완전히 엘리트 중심의 교육을 받은 중앙 언론의 중앙지 어떤 수도권 중심에 있는 중앙 언론에서 일하는 기자의 시각으로 기사를 쓰면 그건 사실 독자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사실인데 납득할 수 없는 기사가 나오게 되죠. 이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언론사인데도 독자에게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생각. 이제 핀란드는 북한에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 이 기자가 이제 북한을 아마 4차례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이제 윌레 공영방송국 윌레 방금 앞에 보는 공영방송국 KBS의 기자인데요. 외신 전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북한 사람들의 실상들을 조금 보고 싶어서 본인이 이제 책을 일부러 기사로 쓴 내용들 이외에 계속 꼼꼼히 기록한 내용들 자료조사를 해서 책을 냈는데 책이 이제 김의 나라, 김씨의 나라라는 이름의 킴란디아입니다. 이게 외신 전문 기자라는 게 사실 뭐 북한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미국 관련된 이야기, 러시아 관련된 이야기, 유럽권에서도 동유럽이라든지 그 중동 문제 같은 것들도 취재를 다양하게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특화된 쪽이 러시아 쪽, 그다음에 동아시아 쪽 전문가거든요. 근데 러시아 쪽 취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 사람을 기레기로 만드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주로 이런 사진들에다가 빨간 표시로 이거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 기자 미카 마켈라니라는 이름인데 이 사람을 완전히 신상을 다 털어서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은 되게 흥미롭지만 한국에서 일베들이 하는 방식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박제해서 거기에 허위 정보들을 덧붙이고 실제 이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들을 덧붙인 다음에 올리는데 이 사람이 보도한 내용들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기레기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됐냐면 러시아 관련된 내용들 할 때 러시아 트롤들, 그러니까 러시아의 정치, 크렘린궁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그 러시아 정치 관련된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핀란드 기자들은 공격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기자들 쪽부터 받는. 그렇죠. 러시아 쪽으로부터 받는 거죠. 재밌어서 결국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거창한 내용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를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걸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 언론사의 역할인 이 내용들을 좀 일반적인 차원에서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일상이 되도록 지원해주는 거는 교육의 영역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요령이기도 하고 약간 역량이라서 글쓰기 능력이랑 약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수치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결국에 이걸 내가 잘 썼을 때 사회 참여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찾기도 좋은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핀란드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국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 이외에 이제 뉴스와 정보죠. 그러니까 MI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유네스코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미디어와 정보 리터러시.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것은 사실 되게 광범위한 단어라서 여기에 뉴스도 포함되지만 뉴스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정보들. 우리가 뉴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죠.